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천구를 포함한 접경지역 단체장들이 민통선을 북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며 정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건데요. 주민이 참여하는 민통선 북상 TF 구성 등 구체적인 요청도 내놨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30일 국회에서 민통선 북상 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에게 민통선 북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이내로 설정된 민통선을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통선이 5km 북상하게 되면 민북 지역 11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내일의 희망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내일 포럼과 함께하는 우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에서도 힘을 모아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드시 실현해서 이들은 정부의 민통선 북상 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요청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민통선 북상 TF 출범과 총리 산하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계획 구체화, 민통선 북상으로 해제되는 땅에 대한 개발 대책 마련이 그것입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민통선이 어제의 두려움이 아닌 내일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9월 30일 새벽 2시쯤 의정부 가능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2명이 심정지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병원에서 호흡이 회복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지하 1층과 지상 1층 거주자 4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지방과 가재도구 등 약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사용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383억 원 규모의 우분 고체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이 2026년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국고 80%, 지방비 20%가 투입되며 전국 지자체 재정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가축 분뇨 공공처리 기반의 우분 고체 연료화 생산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중면 영송리 712일원, 16,000여 제곱미터 부지이며 2030년 본격적인 가동이 목표입니다. 시설은 하루 130톤의 우분을 처리해 약 54톤의 고체 연료를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연료는 GS 포천 그린 에너지 등에 공급돼 전력 생산용 연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제40회 회룡문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620년 전 태조와 태종의 만남을 재현하면서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데 주목했는데요. 태조, 태종 의정부 행차는 의정부의 역사적 설화인 이성계가 왕이 되어 돌아왔다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제작물로 연출됐습니다. 행차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출발해 전좌마을 특설 무대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진행됐는데요. 전문 배우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연천군이 추석 연휴 전국 시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대상은 전고급 시내 노회, 노상 공영주차장과 전곡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으로 무료 개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연천군은 추석 연휴 많은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천에서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대시민 서비스는 물론 행정 서비스도 마비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 행정전산망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 시스템 중 129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중 70개는 대시민 서비스고 나머지 59개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대시민 서비스 장애 대부분이 중앙정부 시스템에 연동되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일 오전 9시 기준 129개 서비스 중 17개는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시스템 연계 기능 차질로 인해 각종 행정 처리와 시정정보 전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장애 현황을 보면 지방세 납부와 현황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위텍스 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접속이 불가입니다. 전자바우처와 기초연금, 화장 예약 서비스인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은 간편 인증과 비대면 자격 확인이 불가해 가입과 신청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역시 불가하며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정보 등도 열람이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등 방문을 통해 신고나 열람은 가능합니다. 이해시는 화재 직후 전수조사와 영향도 점검에 착수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민신문고와 화장예약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 서비스와 수기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전담 지원반을 운영해 민원을 분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밤 10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서비스 647개 중 81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24를 비롯해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와 사회복지시설 정보 등 장기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 곳곳에서 폭파 협박 메일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학교 CCTV를 활용한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폭발물 신고에 대한 긴급 대응 요령을 점검한 뒤 각 학교에 전파하고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주 경기 남부경찰청장을 만나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검격이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약 3,000여 개 전세 사기 사법을 검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한 전세 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와 179건의 사기 정황을 확인했고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편법 증여 등 56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이후 2,913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는데요.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 6곳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고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같은 기간 전세 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가 7월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252건으로 전달보다 28%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는 모두 21,673건이었는데요. 전월보다 37.5%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3.9% 줄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폭이 더 컸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한 달 전보다 41.1% 감소했고 서울은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월 28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LH가 조합 설립 인가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LH는 사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로 다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세부 유형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대규모 점포 8곳에 대한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심의회에서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분류된 상점 3곳의 제한을 해제했으며 이번 달에는 부천역사 쇼핑몰과 부천터미널 소풍, 투나 등 5곳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8곳에 입점한 1,300여 개 개별 점포가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의를 받아들여 가결한 것으로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학교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연수를 열고 법 시행 주요 내용과 학교 적용 사례를 살폈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여건, 교육적 요구를 고려해 교육과 복지, 상담, 돌봄 같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법입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평균 9.5%씩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은 세제곱미터당 연평균 72원이 올라 5년간 총 36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은 1인 가구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4인 가구는 9,600원에서 11,520원으로 1,920원이 늘어납니다. 또 가정용 하수도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합니다. 김포시 대곤몇, 양촌읍을 거쳐 인천 강화와 서구를 잇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 인천 간 도로가 오는 10월 1일 낮 12시 전 구간 개통합니다. 도로는 총 길이 7.88km로 총 사업비는 2,538억 원인데요. 지난 2021년 12월 대명교차로에서 하군 4의 1 교차로까지 우선 개통했으며 오는 10월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도 개통합니다. 경기도는 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과 김포 지역 광역교통망이 대폭 개선돼 지역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 축산물시장과 용현시장, 송현시장, 열우물시장, 일신시장,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계산시장, 9월 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 내 247개 점포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